솔직히 독서 노트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매일 내 생각을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 인사이트가 엄청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살짝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녕 여러분, 아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책을 읽잖아요. 근데 이번 3월달은 한 달 내내 당연히 책도 매일 읽지만 독서 기록을 매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책을 읽고 매일 기록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독서 생활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추천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했던 이 챌린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챌린지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스테디오라는 플랫폼에서 매일 독서노트 챌린지라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매일매일 책을 읽고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랑 내 사유를 기록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챌린지 모임입니다. 한 권의 책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안 읽었던 그런 다양한 책들과 문장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매력 있는 챌린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항상 지하철이나 어디 밖에서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으면 도대체 저 책이 뭘까? 저 책을 왜 읽고 있을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만든 그런 챌린지예요. 왜냐면 멤버들이 전부 다 다른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늘 읽었던 책이 뭔지, 어디에 밑줄을 쳤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까지 매일매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인사이트가 엄청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살짝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3월 챌린지 모임을 재밌게 하고 이제 이어서 4월 모임을 오픈을 했는데, 혹시 저랑 같이 이 재밌는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3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꼭 신청을 해서 같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책 읽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3월 내내 이제 제가 한 권만 읽지는 않잖아요. 여러 권을 돌려 읽으면서 거기서 발견한 좋은 문장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공유를 했었던 책들은 총 7권입니다. 미셸 트루니에의 외면일기라는 책,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시마고이치로의 나는 매일 서점에 간다, 그리고 비카스 샤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그리고 EBS 북스에서 나온 역사를 바꾼 100책, 그리고 김대수님의 뇌과학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 이렇게 7권을 제가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스테디오 어플에 매일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시 전까지 인증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읽은 책과 자기의 글을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3월 챌린지에 같이 하셨던 멤버분들의 글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2님, 21일차 지각생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고 있어요. 강연식 에세이라 글이 조금 난해해서 많지 않은 분량임에도 속도가 더디고 생각이 많아지는 책이네요. 많은 책을 읽었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버지니아 울프였지만 도서관 문 앞에서 출입을 거절당합니다. 그때 당시 여자는 혼자서 그곳에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힘들게 쟁취하여 선거권을 갖고 일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들의 당대 현실을 은유 등 방법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아직 책 제목이 왜 자기만의 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역시 고전은 고전이네요. 라고 이렇게 자기만의 방 읽었다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소연님의 인증 글입니다. 오늘은 김소연 시인의 아이에게를 읽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집이고 시여서 오랜만에 읽어보았습니다. 시집을 펼쳤는데 과거에 제가 시를 따라 썼던 종이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시를 읽으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필사를 했던 흔적을 또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책을 읽어도
뭔가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그 문장을 찾아서 공유하기보다는 책 관련돼서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잡담 같은 그런 거를 인증을 하기도 하거든요. 생각하는 오뎅, 이분 같은 경우는 요즘 영화 관련된 공부책을 읽다 보니 함께 공유드릴 문구가 없네요. 그래서 잡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책에 빠지다 보니 책 구매에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어떤 책은 종이책으로 사기엔 아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닉스 이북 리더기를 구매했어요. 기존에 리디 페이퍼가 있긴 했지만 그 기기는 리디에서 구매한 것만 볼 수 있어요. 저는 휴대폰 요금제에 밀리의 서재 구독권이 포함되어 있고 제 여자친구는 리디 셀렉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두 곳을 다 활용하기 위해 리더기를 새로 구매했답니다. 라는 사연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자기 책장도 올려주시고 새로 산 전자책 리더기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요. 저는 솔직히 장비 하나 늘면 기분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달았고, 저도 리디 있는데 오닉스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스완님은 생각하는 오뎅님처럼 자신이 현재 한 분야에 몰입하고 있다면 다른 데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서로 댓글도 달아주는 훈훈한 현장이 목격되곤 합니다. 제 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며칠 전에 쓴 건데, 슬퍼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슬픔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게 사랑의 본질은 감정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건지 모른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온화함, 다정함, 부드러움 등의 조용한 감정들. 그러나 사랑은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정신이 되어야 한다. 정신으로서의 사랑. 사랑은 정신이고 그럴 때 정신은 행동한다.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그것은 나를 상처낼 뿐이다. 이런 구절을 올렸고, 여기에 소연님은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라는 구절이 어쩐지 마음을 관통하네요. 그리고 원호님은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는가 책하고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에버님 블루님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책으로 토지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토지를 읽으면서 토지에 대한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직접 만년필로 필사를 하셔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남궁철님은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다는 가시고기를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필사도 해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멤버분들이 답글도 달아주었죠. 스완님은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기영도 시인의 시를 올려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직접 쓰셨죠. 혜준님은 해가 지는 곳으로 도파민네이션, 그다음에 보호이님은 제가 좋아하는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으시고 완독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보리밭님은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라는 책을 읽으셨고요. 준영님은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멤버 간의 소통을 하면서 또 재밌는 게, 한승우님은 다른 멤버인 몽양님의 추천한 책을 이제 받으셔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문학 책만 읽는 것보다는 통섭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도전해봅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책을 읽었다고 인증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몽양님은 제가 너무 읽어보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을 올려주셨어요. 일단 저는 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챌린지를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옛날 같으면 그냥 책 읽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다 줄치고 그냥 말았는데, 이제는 이거를 우리 멤버분들에게 공유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줄도 함부로 안 긋게 됐고요. 그리고 글 쓰는 능력이 조금 향상된 것 같아요. 솔직히 독서 노트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매일 내 생각을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일단 내 생각 정리를 하는 스킬,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스킬, 그리고 누군가의 글을 읽는 스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달 때 뭔가 공감과 또는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해서 댓글을 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니까 글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읽는 능력이 다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제가 인문학 책을 되게 좋아하고 문학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문학책 위주가 아닌 이런 뇌과학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게 되었거든요. 문학도 좋지만 삶에 필요한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고 싶어지게 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막 과학책 읽은 거 올리시고 뇌과학책 읽은 거 올리시고 뭐 야구에 대한 책을 읽은 거 올리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뭔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더 파고드는 그런 책을 읽어도 재밌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제 책 취향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멤버분들은 이 챌린지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수아님은 책을 어렵게 대했던 강박에서 벗어나 놀이처럼 즐겁게 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하고 즐겁게 놀았던 봄날이었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후기도 시같이 남겨주셨는지. 에보님 블루님은 독서 노트를 쓰는 루틴이 생겼다. 읽고 쓰는 마음가짐이 시스템화되었다. 그리고 효준님은 책을 더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고 그리고 소연님은 책을 좋아하지만 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적이 많았는데 챌린지를 하면서 계속 책을 의식하게 되는 게 좋았어요. 가끔 글이 잘 안 읽혀서 며칠 안 읽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책을 생각하니까 금방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책이 제 인생을 차지하는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몽냥님은 사실 책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정성 들여 읽거나 옮겨 적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질보다는 양의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것일 테죠. 하지만 챌린지를 하면서 책의 흐름보다는 문장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전엔 책이란 거대한 숲을 뛰어다녔다면 챌린지를 하면서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들었달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호님은 매일 30분 정도 책상에 앉아 글적글적 거리는 행위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오뎅님은 기존보다 더 병렬 독서의 대가가 된 듯 합니다. 다양한 책을 올리고 싶었던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습관도 된 듯 합니다. 진짜 병렬 독서의 대가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한 권만 파서 완독을 해버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둘 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영님은요. 늦게 퇴근한 날도 챌린지를 하기 위해 책을 펴고 읽는 내가 너무 대견했다. 진짜 대견하네요. 뭔가 야근을 하더라도 이 챌린지는 올리고 내가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책을 펴고 있는 나 자신. 그 다음에 청보리바님은 오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출퇴근 때나 짧은 휴식 시간에도 틈틈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책 보는 게 진짜 시간 확보의 가장 꿀입니다. 그리고 윤야님은 책을 더 섬세하게 읽을 수 있었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해주셨고 혜준님은 잊지 않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책 읽고 올린 글에 다양한 댓글이 달리는 게 하나의 재미 요소였습니다. 시우님은 매일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32님은 책을 좀 더 사유하며 읽을 수 있었어요. 쭈구미님은 아침 출근길이 도서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승우님은 챌린지를 통해 내가 어떤 책에 관심이 있고 없는지 알 수 있었다. 바밤바님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보호이님은 책을 열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궁철님은 아직 익숙치 않지만 독서 노트를 기록하는 습관이 자라고 있어요. 다양한 분들과 책 내용과 느낌을 나누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에서 책과 더 친해질 수 있어 좋았어요. 뭔지 알지 님이 나와 다른 취향의 책들을 알게 되어서 시야가 넓어진 것. 매일 한 페이지라도 읽어서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짐. 이렇게 정말 많은 후기들이
왔는데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제가 이렇게 책 관련된 유튜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댓글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웬만하면 다 답글을 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책 관련된 세컨 계정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랑 팔로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런 독서 모임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곁에 엄청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챌린지 같이 했던 멤버들이랑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만날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때 뭔가 올렸던 글들 중에서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글들, 또 추천하는 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4월 모임 신청하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모임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 챌린지에 대한 후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매일매일 책 읽고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